쾅! 귀를 찢는 포탄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불길은 거리 곳곳을 삼켜버렸고 남은 것은 부서진 벽돌과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살 소년 민우에게는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였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폐허가 된 마을을 서성이던 그는 매일 밤 집 잔해 속에서 웅크리고 잠들곤 했습니다. 배고픔도 무서웠지만 언제 다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더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커다란 트럭 소리와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또 다른 위험일지 아니면 그가 오랫동안 바라던 희망일지 알 수 없었죠. 트럭이 멈추고 녹색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을 한가운데 서서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계하면서도 하나둘 병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통조림, 초콜릿바, 담요 같은 물건들이 나눠졌고 이 모습은 마치 전쟁이 빼앗아 간 모든 것을 조금이나마 되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멀찍이 숨어있던 민우도 병사들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줄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병사의 눈길이 민우를 향했습니다. 민우는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환히 웃으며 민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민우와 병사의 만남은 전쟁 속에서 시작된 인연의 첫 장이었습니다. 1950년 전쟁 속 작은 마을에 내려앉은 잿빛 희망. 1950년 한국 전쟁의 참혹한 포화가 나라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생존을 위해 싸우던 시절. 전라북도의 한 작은 마을 역시 전쟁의 잔혹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남은 10살 소년 민우가 있었습니다. 민우의 집은 전쟁 초기 포탄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민우는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길이었기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돌아온 민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집터는 검게 타들어가 있었고 아버지와 여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한참을 울었고 민우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그 후 전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피난조차 제대로 떠날 수 없던 민우와 어머니는 폐허가 된 마을에 남아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민우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민우에게도 전쟁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민우는 전날 밤 포탄에 무너진 집터나 마을 어귀에서 남은 음식을 찾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떠났거나 전쟁 중 희생되었기에 마을은 쓸쓸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마르고 지친 얼굴의 민우는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았고 가끔 운이 좋으면 누군가 버리고 간 감자나 옥수수 껍질 같은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민우는 늘 하던 대로 마을을 서성이며 폐허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로 바닥은 질퍽했고 군화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곳마다 부서진 벽돌과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한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트럭 소리가 들려오던 날, 그날 민우는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둔탁하게 굴러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섞여 있었죠. 민우는 혹시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의 발소리를 죽이며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거대한 군용 트럭 몇 대가 서 있었습니다. 트럭 주변에는 짙은 녹색의 군복을 입은 외국 병사들이 보였고 그들은
커다란 상자들을 하나둘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무언가가 잔뜩 담겨 있었고 그것을 손에 든 병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병사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외국인들이 무서웠고 혹시나 적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병사에게 다가갔고 병사가 손에 든 물건을 건네주자 사람들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나눠주는 물건은 작지만 소중한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작은 통조림, 비스킷, 병에 담긴 물, 낯선 냄새가 나는 초콜릿 밥까지. 사람들은 병사들이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눠준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못했습니다. 민우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차마 줄에 서지 못했습니다. 외국 병사들은 그에게 너무 커다란 존재처럼 느껴졌고 혹여나 다가갔다가 쫓겨날까 두려웠습니다.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떨리는 경험이었죠. 그 병사의 미소, 그때였습니다. 한 병사가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민우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천천히 민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병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며 무서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손을 들어 자신이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Hey there, little body. 병사는 영어로 무언가를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담요와 통조림 하나를 민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그가 자신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민우는 결국 작은 손을 내밀어 통조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병사는 무릎을 굽혀 민우의 눈높이에 맞추더니 담요를 그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배를 가리키며 You feel better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병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민우의 표정과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우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밤과 떠오른 생각. 그날 밤 민우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병사가 준 담요는 얇았지만 전쟁 속 민우에겐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통조림을 열어 배를 채운 민우는 그동안 잊고 있던 포만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병사를 떠올릴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병사에게 충분히 감사 인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잘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한참 동안 담요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한글로 쓴 작은 편지. 이튿날 새벽, 민우는 다급히 마을 폐허 속에서 낡은 공책을 찾았습니다. 찢어진 종이 몇 장과 오래된 연필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하고 배부르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편지는 짧았지만 민우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었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은 민우는 다시 병사를 찾으러 갔습니다. 병사는 여전히 마을 어귀에서 주민들에게 물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병사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병사는 한글로 쓰인 편지를 보고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아이의 진심 어린 행동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아들여 자신의 군용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은 곧 전쟁 속에서 잊혀지는 듯했지만 한글로 쓰인 이 편지는 훗날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낼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뉴욕에서 발견된 낡은 편지. 시간은 흘러 어느덧 21세기가 되었습니다. 먼지와 전쟁의 소음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반대편 대륙의 대도시 뉴욕에서 새로운 장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헨리 윌리엄스는 생전에 한평생 자신의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자였습니다. 헨리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그의 삶과 성격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헨리가 남긴 물건들 속에서 그를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의 손자인 크리스 윌리엄스는 할아버지의 낡은 군용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한쪽에서 접힌 채로 보관된 종이 한 장이었죠. 종이를 펼쳐본 크리스는 거기 적힌 알 수 없는 글자를 보고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건 무슨 글자지? 크리스는 알 수 없는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지만 영어도 숫자도 아닌 생소한 문자들만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품에서 발견된 이 글씨는 크리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인터넷에 글자 모양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이내 이 글씨가 한국어, 즉 한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다 한글에 대한 흥미를 느낀 크리스는 그날부터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한글을 배우는 데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과 전혀 다른 구조,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글자들, 그리고 그 규칙적인 아름다움은 크리스를 매료시켰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크리스는 서툴지만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해독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종이에 쓰인 글을 천천히 읽어나가던 크리스는 뜻밖의 문장을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요 덕분에 따뜻하고 통조림 덕분에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꼭 살아남아서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한국의 한 소년이 그의 할아버지에게 남긴 감사 편지였던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며 크리스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서운 전쟁의 기억뿐 아니라 그곳에서 한 아이를 도왔던 따뜻한 순간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편지 속 소년, 민우를 찾아 한국으로 떠나다. 그러나 편지를 읽고 나서도 크리스의 마음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편지를 쓴 아이는 누구였을까?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 소년은 살아있을까? 크리스는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대학 동기 중 한국인 친구인 재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훈은 크리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감동을 받으며 흔쾌히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한국에 오면 모든 걸 함께 찾아보자. 그리하여 크리스는 비행기를 타고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 인천공항에 도착한 크리스는 현대적인 시설과 깔끔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본래의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크리스와 재훈은 먼저 한국전쟁 관련 기록들을 보존하고 있는 서울의 한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 직원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직원은 큰 관심을 보이며 민우의 흔적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살았던 전라북도의 작은 마을, 그리고 그 마을의 전쟁 기록까지 찾아가며 크리스와 재훈은 마침내 민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후 민우는 마을의 고아원에서 자랐고 후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편지 속 다짐을 지키며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뜻밖의 발견. 크리스는 민우가 남긴 기록을 뒤지던 중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단순히 한국어 교사가 아니라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아 시절 받은 도움에 감사하며 스스로 배운 한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민우가 운영했던 작은 글방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고, 민우는 한국의 소중한 문화 유산인 한글을 보급하는데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크리스는 이런 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할아버지의 편지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한국과 한글, 그리고 민우의 삶을 통해 깊은 연결고리를 느끼게 했습니다. 만나지 못한 인연, 하지만 이어지는 유대. 안타깝게도 민우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정신은 여전히 그의 기록과 제자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남긴 흔적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민우의 가족과 제자들을 만나며 그와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특별한 인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와 민우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가 뚜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속에서 싹튼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고, 수십 년 후 새로운 세대에게까지 이어진 감동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뉴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전쟁 속에서도 빛나는 선의의 힘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고 말이죠. 한국에서 발견한 민우의 기록과 숨겨진 이야기. 크리스는 민우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의 편지가 단순히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약속대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었으며, 전쟁 속에서 자신이 받은 작은 선의를 더 큰 희망으로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민우의 이야기를 조사하던 크리스는 민우가 전쟁 후 고아원에서 자라며 독학으로 한글을 배웠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민우는 자라면서도 전쟁 중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그는 글을 배우기 힘든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글을 모르는 이들은 여전히 많았고, 민우는 스스로 글방을 열어 무료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헌신적인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차 한글이 단순히 문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글은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소통과 치유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글 교육을 전파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뜻밖의 오해와 도전. 크리스와 재우는 민우의 흔적을 따라 민우가 가르침을 이어갔던 작은 시골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교사는 민우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전쟁 고아 시절 자신을 찾아준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회상했습니다. 노교사는 민우가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우는 종종 학생들에게 한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살던 시절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던 때였고,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 그의 노력은 종종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굳이 한글을 배우는데 그렇게 힘을 쏟냐고 물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글자는 무슨 소용 있냐고요. 노교사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우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배움이야말로 희망의 시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민우는 종종 사람들의 의구심에 부딪혔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 작은 통조림 하나, 담요 한 장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를 알기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가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 한편 크리스에게도 도전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재운이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낯선 환경에서의 경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는 민우의 흔적을 더 찾기 위해 지방 기록 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직원은
냉랭한 태도로 크리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긴 외국인이 들어와서 찾기 어려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허락도 필요하고요. 크리스는 그 순간 자신이 한국 전쟁과 민우의 이야기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현지인들에게는 단순한 외국인의 호기심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화를 내기보다 진심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재훈과 함께 다시 보관소를 찾아가 자신이 왜 이 이야기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할아버지와 민우, 그리고 두 나라의 연결을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들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심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내 그들은 크리스가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쟁 속 희망의 연결고리. 그렇게 민우의 생애를 조금씩 더 알아가던 크리스는 결국 민우가 남긴 글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민우가 한글 보급 활동을 하며 쓴 작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민우가 한글을 통해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받은 도움은 작은 통조림과 담요였지만 그것이 나에게 준 것은 희망이었다. 나는 그 작은 희망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민우의 글을 읽으며 크리스는 전쟁 속 작은 선의가 얼마나 깊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 민우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삶을 따라가며 크리스는 단순히 할아버지와 민우의 연결을 넘어 자신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 그리고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서로를 잇는 다리였어요. 크리스는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우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죠. 크리스는 민우와 할아버지가 함께 만들어낸 이 특별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새로운 연결. 크리스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와 그의 할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의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한글을 통해 이룬 놀라운 업적과 전쟁 속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크리스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한 편지와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크리스는 뉴욕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를 빌려 전쟁 속 희망의 씨앗과 한글이 만들어낸 기적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전시회의 제목은 희망을 잇는 다리 한글과 전쟁 속 작은 기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전시회의 준비 과정. 크리스는 전시회를 준비하며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민우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며 그의 글방에서 사용되었던 작은 칠판, 손때 묻은 연필들, 그리고 민우가 남긴 글과 사진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전쟁 당시 민우가 쓴 한글 편지의 복사본은 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작품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재훈도 뉴욕으로 날아와 전시 준비를 도왔습니다. 크리스는 재훈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민우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전시는 불가능했을 거야. 하지만 너도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내 할아버지와 민우 선생님이 연결되었듯이 말이야. 전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는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한국전쟁 당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글, 전쟁 속 작은 기적의 씨앗이라는 문구는 뉴욕 사람들에게 낯설지만 흥미롭게 다가갔고, 이내 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던 날,
드디어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떨리는 마음으로 갤러리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찾아오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한글로 쓰인 민우의 편지, 그의 사진들, 그리고 크리스가 할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다양한 전쟁 기록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방문객이 전시된 민우의 편지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방문객은 조심스럽게 크리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니 저희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한글과 전쟁 속 작은 친절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남긴 유산. 전시회를 통해 크리스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달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특히 뉴욕의 관객들 중 많은 이들은 처음으로 한글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한글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몇몇 관객들은 크리스에게 한글을 배우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고, 어떤 이는 한국전쟁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이러한 반응에 힘을 얻어 전시회를 더 큰 규모로 확장해 다른 도시에서도 열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우와 할아버지가 남긴 교훈. 전시회를 마치고 크리스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낡은 종이에 적힌 소년 민우의 한글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세대를 초월해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편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민우라는 놀라운 사람의 삶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민우와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크리스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전쟁의 기록을 되새기는데 그치지 않고 민우가 그랬듯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배움의 가치를 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몇 달 후 크리스는 뉴욕에서의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자료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우의 삶과 한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그는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작은 한글 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글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글이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통과 이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크리스는 센터의 벽면에 걸린 민우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는 한국의 전통 다락방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중 민우에게 받은 그 편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어 그 편지 아래에 새로운 글을 덧붙였습니다. 민우 선생님, 당신이 남긴 희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와 민우가 전해준 교훈이 살아 있었고, 그 교훈은 세대를 넘어 전해질 예정이었습니다. 한글로 시작된 작은 이야기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이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쟁 속 작은 선의가 세대를 넘어 희망과 연결의 다리가 되었죠. 우리 모두 민우와 할아버지가 보여준 따뜻함을 기억하며 주변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